어서 피하시옵소서. 폐하. 내관 양협이 다급하게 현종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바깥은 왜 저렇게 소란스럽단 말인가? 몇몇 신하들과 담소를 나누던 현종은 영문이 궁금하여 양협에게 물었습니다. 무신들이 궁에 들어와 폐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설마 또 그자들인가? 현종 옆에 있던 문화시중 유진의 얼굴은 화가 나 붉어졌습니다. 상장군을 진작에 처벌했어야 했는데 어린 황제의 관용이 황실에 화를 불러왔구나. 유진은 현종의 얼굴을 쳐다보며 몇 년 전 정변을 일으켰던 강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현종은 말이 없었습니다. 용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사태를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유진과 다른 신하들도 황제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밖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수도 훨씬 많았고 환도마저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궁의 입구를 막아섰고 황제가 나오자 상장군 기문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현종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그리고 이 군사들은 대체 왜 궁으로 다 들어온 것이요? 현종이 묻자 기문 옆에 서 있던 최질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묻는 말에 솔직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질의 말투는 몹시도 오만불손했습니다. 마치 아랫사람을 신문하는 말투로 현종을 다그치자 최질 옆에 있던 기문마저 당황하여 최질의 다음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폐하, 다름이 아니오라. 무관들이 받아야 할 영업전을 문관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나는 금시초문이요. 혹시나 싶어 현종이 유진을 바라보자 유진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지난 몇 년간 불타버린 궁궐을 새로 짓는데 많은 재원이 들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흉년으로 세수도 줄었습니다. 국고가 바닥났고 관리들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전이 부족하게 되었기에 우선 문관들에게 영업전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옵니다. 현종은 어이가 없다는 듯 유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게 정말이요? 나에겐 이런 방구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소? 현종이 몰아세우자 유진은 곤란한 듯 현종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재원 부족에 대비한 방책을 논의한 것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서 폐하께 아뢰지 않았사옵니다. 기문이 현종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하, 판어 사대사와 시여사가 이번 일을 주도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들을 반드시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무장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저희 무장들에게도 문관들만 독점하는 중추사와 같은 보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현종은 판어 사대사 장현우와 시여사 황보유이를 쳐다보며 물어봅니다. 정말로 그대들이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요? 판어 사대사 장현우는 난감했습니다. 사실 유진을 비롯한 재상들이 자신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였고 그대로 수행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궁궐 입구 쪽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 반역자 놈들. 큰 소리를 치며 들어오는 것은 피투성이가 된 친종장군 지체문이었습니다. 지체문은 현종의 지시를 받고 궐 밖에서 용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입궁하려는 도중 최질이 매복해 놓은 군사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최질은 이번 거사에 성공하기 위해선 지체문을 먼저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궁궐의 군사들은 친종장군을 따른다. 만일 친종장군이 사라진다면 우리 앞을 감히 막을 놈은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지체문이 지난번 박진이 주최한 연회에서 위협을 하고 돌아간 것에 앙심을 품은 군사 중 정예병들을 지체문이 궁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최질이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체문이 일신의 무력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궁으로 다시 돌아올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지체문이 현종 곁으로 가려고 하나 몇 겹이나 되는 최질과 기문의 군사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지체문이 서슬퍼른 목소리로 외칩니다. 상장군, 내가 일전에 했던 경고가 기억나시오? 다시 한번 폐하께 무례를 범한다면 그땐 내가 상장군의 목을 베겠다고 했었소. 이제 그 약속을 지켜드리리다. 낭하봉을 들어 기문의 얼굴을 가리키며
지체문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최질이 명령을 내립니다. 친종장군의 목을 따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긴 환도를 든 병사 하나가 지체문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체문의 낭하봉 소리가 부응하고 바람을 갈랐고 동시에 병사의 투구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병사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털썩 쓰러졌고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지체문의 기세에 궁궐에 모인 군사들마저도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겁을 먹자 최질이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로따로 나서지 말고 모두 함께 덤벼라. 그 말을 듣자 지체문을 둘러싼 병사들이 모두 함께 지체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체문의 낭하봉이 다시 십수명의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한 병사가 지체문의 낭하봉을 잡고 늘어지고 다른 병사들이 지체문의 등 뒤를 급습해 쓰러뜨리자 나머지 병사들이 올가미로 지체문을 포박할 수 있었습니다. 칼에 베이고 목이 묶인 지체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환도를 뽑은 최질이 지체문을 향해 다가갑니다. 지난번에 자신을 가격해 망신을 주었던 지체문에게 복수를 할 참이었습니다. 지체문의 목을 베려고 어깨 높이까지 칼을 들어 올렸을 때 기문이 최질의 팔을 덥석 잡으며 말립니다. 이제 그만하게. 지금 우리가 친종장군을 뵌다면 명분을 잃게 되네. 현종도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사정을 알아보고 처벌할 자는 처벌할 것이다. 판어사대사와 시어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그만하도록 하라. 그리고 무신들의 직책과 보임에 대해선 재상들과 상의를 해보고 결정할 일이다. 그대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와 겁박을 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일단 자중하라. 최질은 지체문만이 아니라 황제와 문신들도 모두 이 자리에서 베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붓이 아닌 칼든 자들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을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장군 기문마저 자신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일은 은밀히 천천히 처리해도 된다는 박진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최질은 마지못한 표정으로 칼을 거두었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들은 기문은 현종에게 고개를 꾸벅 숙인 채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궁을 포위한 병력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문무백관들이 모두 입석한 가운데 현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판어사대사와 시어사는 삭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겠소. 그리고 중추원의 무관들이 입직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소. 무장들이 원하던 대답이 나오자 기문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질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재상들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현종에게 고합니다. 지금 고려는 거란과 여진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생 분만 잡고 멍망간 자들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려를 위해서도 저희 무장들에게도 국정에 참여하여 이 나라를 이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현종은 최질의 요구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추원은 군사와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고려의 중요기고요. 결코 힘이 작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요. 그렇다면 무장들이 원하는 자리가 대체 어떤 것이요? 최질은 문화시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문화시중은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고려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현종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장들의 공로는 이해한다고 했소. 하지만 지금 문화시중이 하는 일은 무관들이 담당하기엔 부적합한 일이요. 국사는 전쟁만 치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무관이 필요한 곳이 있고 문관이 해야 할 일도 있소. 현종이 거절하자 최질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최질은 문화시중 유진을 바라보며 현종에게 거칠게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늙은 권신이 하는 일을 저희 무장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쟁이 나면 꽁무니부터 빼낸 자들보단 이 나라를 목숨 바쳐 지켜낸 저희 무신들이 국사도 훨씬 잘 돌볼 것입니다. 최질의 말을 들은 유진은 노기를 억누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권력도 누릴 만큼 누렸소. 내 자리가 탐나서 뺏는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미련이 없소.
다만 고려의 국사가 무너질까 그것이 두려울 뿐. 유진이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최질의 말을 받아치자 최질은 화가 치솟았습니다. 최질은 유진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최질과 맞서기엔 너무나 늙었습니다. 최질이 휘두르는 주먹에 그저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이 비명과 신음을 질러댔지만 누구도 이 끔찍한 광경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현종이 나서서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그만하시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유진을 피떡으로 만든 최질은 이제 황제를 노려봅니다. 이때 뒤에 있던 김훈이 나지막하게 최질을 만류합니다. 이제 그만하게. 김훈의 제지에도 최질은 현종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잘 보셨겠죠? 제가 이렇게 문화시중을 거칠게 다루어도 여기 있는 누구 하나 절 말리지 못했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지요. 다들 자기가 이런 꼴을 당할까 겁이 나는 것이지요. 최질은 통쾌한 듯 껄껄대며 웃은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번엔 문화시중이 아니라 폐하가 이런 꼴을 당해도 누구도 말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린 요청을 잘 숙고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최질은 어전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훈은 불안한 듯 헛기침을 한 뒤 현종에게 고개를 숙이고 최질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재상들은 유진의 상태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현종은 근심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자신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자신의 형 목종처럼 언제 폐위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묘책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그가 있었다면. 현종은 강감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때 원정왕후가 현종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무장들이 황씨를 능욕하고 폭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북면행 영병마사 강감찬이라면 폐하도 믿을 수 있는 인물이지 않사옵니까?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시옵소서. 쉽지 않소. 상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무장들이 이 반란에 가담하고 있소. 서북면의 군사들도 영업전 횡령에 관해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오. 그리고 병마사가 그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동북면에 배치된 병력으로 개경을 포위한 중앙군을 이겨낼 수 없소. 무엇보다 지금 무장들이 궁을 오가는 자들을 감시하며 지금의 변고가 도성 외부로 발설되는 것을 단속하고 있소. 내가 친서를 쓴다고 해도 이걸 전달할 수 있을지나 의문이오. 만일 내 서찰이 발각된다면 모두가 위험하게 될 것이오. 황후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시옵소서. 그 아이라니 누굴 말하는 것이오? 현종이 어리둥절해하자 황후는 김씨 부인 말이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게 다 계책이 있사옵니다. 황후는 나직히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다음 날 김씨 부인이 말을 타고 국문을 떠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자 최질이 직접 달려나왔습니다. 지금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폐하조차 그렇습니다. 최질이 김씨 부인 일행을 모두 돌려보내려고 하자 김씨 부인은 최질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유배 중인 아버지께서 병환이 깊으시다고 합니다. 딸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아버지를 뵈러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질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형부씨랑은 지금 여진 땅에 있소. 그곳에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오. 최질이 눈빛을 보내자 병사들이 김씨 부인의 말머리를 다시 궁궐 쪽으로 강제로 돌리려 했습니다. 이때 김훈이 나타나 최질에게 말합니다. 형부씨랑은 목숨을 걸고 거란 사신으로 갔던 인물이네. 그리고 귀중한 첩보를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았던가. 문신이라고 해도 공이 있으니 김씨 부인을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말게. 김훈이 설득하자 최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호위병력과 함께 이곳을 나가실 수 없습니다. 김씨 부인 혼자서 말을 타고 여진 땅으로 가셔야 할 겁니다. 최질은 김씨 부인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후도 황비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전장에서 거란군과 혈전을 벌일 때 황제가 여색이나 탐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수백 리 길을 간다면 산적이나 호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최질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김씨 부인을 황제를 버리고 도망간 여자로 몰아가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김씨 부인의 출타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질은 모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활쏘기를 즐겼습니다. 황제의 승은을 받은 뒤부턴 충주와 개경을 오가며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현종과 고려에 대한 충심은 진심이었습니다. 현종이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최질은 김씨 부인을 과소평가하여 방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원정왕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개경 군사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자 김씨 부인은 급하게 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찰을 반드시 병마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김씨 부인은 밤낮 없이 동쪽으로 말을 몰았고 몇백 리 길을 달려 강감찬의 병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심각한 표정으로 현종의 서찰을 읽었습니다. 폐하는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떠날 때까진 안녕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신들의 횡포가 점점 심해져 그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강감찬은 김씨 부인을 김은부와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가지 말고 잠시 여진 땅에 머물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강감찬은 강민첨에게 여진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라고 일러둔 뒤 이자림과 10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개경에선 김훈, 최질, 박진이 모여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무장들은 황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진이 묻자 김훈이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은 것 같소. 문하시중 역시 무장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으니 말이요. 무장들도 문관들만큼 대우를 받게 됐으니 이제 그만하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면 될 것 같소. 김훈의 말에 최질이 손사래를 칩니다. 이쯤에서 그만하다니요?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가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김훈은 다음과 같이 대꾸합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물러선다고 해도 거란이란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황실에서 우리를 견제하긴 힘들 것이요. 병마사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을 때도 폐하는 부어를 하사하며 용서를 하셨소. 우리가 고려에 대한 충심만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요. 최질과 박진은 불편한 기색으로 김훈을 바라봅니다. 이때 그들 앞에 전령이 도착해 동북면 병사들이 개경으로 오고 있다는 급보를 전했습니다. 김훈과 최질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강감찬의 군사를 개경 밖에서 맞이했습니다. 강감찬이 김훈과 최질을 보며 말합니다. 장군들은 명백한 반역죄를 지었고 역사에 남을 대역죄인이 되셨소. 장군들 때문에 황실이 무너지고 나라가 분열되면 결국 무장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라니 이 고려 땅을 삼키게 될 것이요. 하늘이 노해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병기를 버리고 항복하시오. 강감찬이 꾸짖자 최질이 답합니다. 평생 분만 잡은 문관 주제에 어딜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최질이 칼을 뽑아 병사들의 돌격을 명령합니다. 강감찬은 최질의 부대와 거리를 두고 부대를 후퇴시켰습니다. 이후부터 강감찬은 개경 주변을 맴돌며 기습을 펼치다 중앙군이 당도하면 병력을 물리는 방식으로 김훈과 최질을 상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강감찬이 겁을 먹고 싸움을 회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훈과 최질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은 전투를 벌일 때마다 용손과 황실의 정통성을 언급하며 김훈 최질 진영의 병사들이 모반에서 이탈하도록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의 부대가 황실에 충성하는 명문 호족들의 사병과 연합한다는 풍문까지 퍼뜨렸습니다. 흥화진을 비롯한 서북면 쪽의 주요 보직은 문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터라 개경의 반란군과 협력하려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마저 강감찬 진영에 합세한다면 김훈과 최질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김훈과 최질이 무엇보다 곤란했던 건 강감찬의 신출기몰한 병력 운용이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게릴라전으로 최질 김훈의 주력군을 당황시켰습니다. 강감찬은 행영병마사에 부임한 이후 병영일지를 토대로 여진족이 고려관군을 상대하는 전술을 습득했습니다. 여진족은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고려관군이 당도하기 전에 마을을 노략질하고 당도했을 때는 이미 본진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고려관군이 비어있는 곳을 약탈을 하는 방식으로 고려를 괴롭혔습니다. 강감찬도 여진족의 전술을 응용해 김훈과 최질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런 전투 방식엔 또 다른 의도도 있었습니다. 만일 대회전 방식으로 고려군끼리 싸우게 된다면 지금까지 양성해온 정예병 수천 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피를 흘려서 이겨서는 안 된다고 강감찬은 판단했습니다. 김훈과 최질이 강감찬의 부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부하 장수 한 명이 들어와 뜻밖의 소식을 알립니다. 강감찬을 잡아왔습니다. 나가보니 강감찬이 포승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감찬을 잡아온 자는 강감찬의 수하에 있던 방어사 이자림이었습니다. 이자림은 김훈과 최질을 보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문관 출신이긴 하나 여진족과 맞서면서 문관들의 무능함과 무장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장들이 천시되는 세태에 개탄하고 있었으나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지금까지의 전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병마사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었고 제가 낸 계책을 따르다 전황이 불리해지면 저를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투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병마사도 잡아왔습니다. 강감찬의 부대가 내부의 배신으로 와해된 것을 알게 된 최질은 매우 흡족했습니다. 이자림이란 자의 능력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병력 운용이 상당하여 고작 여진과 같은 도적대를 맡기엔 아까운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동북면에 강감찬이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지만 서북면 행영 도병마사 유방도 추후 반기를 들 수 있으니 그들을 막는데 이자림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훈과 최질은 이자림을 데리고 현종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자림이 큰 공을 세웠으니 마땅한 상을 주어야 한다고 현종을 압박했습니다. 현종은 이자림을 서경 유수판관에 제수하게 됩니다. 개경으로 오는 길목인 서경을 지키게 하여 혹시나 있을 서북면의 군사적 도발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강감찬은 옥에 갇혔고 처형을 당할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강감찬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계책대로 무사히 돼야 할 텐데. 이자림은 서경으로 간 뒤 최질에게 다음과 같은 서찰을 보냅니다. 서경에 용한 점쟁이가 있어 찾아갔더니 고려의 하늘엔 왕실한 글귀가 지워지고 최씨의 시대가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불충한 말인지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려고 했사오나 하늘의 이치가 그러하다면 사람이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없겠사옵니까? 얼마 안 있어 서경성 재건이 완료되옵니다. 그때 폐하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신다면 새로운 하늘을 보실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이후 이자림은 구체적인 계책을 적어 최질에게 알립니다. 황제를 서경에서 도구로 시해하자는 이자림의 말에 최질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최질은 현종을 겁박하여 서경으로 행차하게 합니다. 서경에선 풍악이 울리고 커다란 주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이자림이 현종과 무장들을 맞이합니다. 현종이 상석에 앉자 이자림은 예를 갖춰 고개를 숙인 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하께서 오신다고 하여 서경에서 가장 귀한 술을 내왔사옵니다. 한잔하시어 세속의 근심과 걱정을 잊어보시옵소서. 그리고는 현종의 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랐습니다. 현종은 고맙네라고 말한 뒤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곤 이자림에게 말했습니다. 이 술을 무장들에겐 나눠주시오. 그러자 이자림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하께서 드신 술은 천년에 한 번 자란다는 산삼으로 만든 술이옵니다. 용손의 자손만이 맛볼 수 있는 귀품이지요. 대신들을 위한 술은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곤 다른 술병을 꺼내 무장들의 잔을 차례차례 채웠습니다. 무장들이 모두 들이키자 이자림은 병을 번갈아 가며 다시 황제와 무장들의 잔을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황제가 잔을 들이킬 때마다 최질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어린 놈이 앉아있는 용상이 이제 곧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번의 술잔이 돌자 현종은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술이 너무 독한 것 같소. 내 주량으로 도무지 이기기 힘드니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소. 현종이 일어나려고 하자 최질은 거만한 말투로 현종에게 말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신이 폐하를 위해 준비한 무대가 있습니다. 최질이 부하들에게 손짓하자 부하들이 사람 한 명을 끌고 왔습니다. 강감찬이었습니다. 최질은 현종이 강감찬을 아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종이 보는 앞에서 강감찬을 처형하여 자신의 흥을 돋구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질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던 김우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최질은 자리에서 일어나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부터 경사스런 일이 있을 땐 하늘에 제물을 바치곤 했습니다. 오늘 서경성의 하늘엔 새로운 태양이 뜬다는 점괘가 나와 제가 제물을 직접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환도를 들어 강감찬에게 다가갔습니다. 강감찬이 최질을 보자 호통을 칩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너희 무장들의 반역질도 이제 모두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단 말이다. 강감찬이 자신을 질책하자 최질은 비릿한 미소를 띄웁니다. 끝난 것은 문관들과 황제이지 내가 아니다. 설마 폐하가 널 구해줄 거라 믿는 것이냐? 지금 폐하의 몸속엔 독이 퍼져가고 있지. 물론 폐하의 술에 독을 넣어 시해한 자는 병마사 강감찬이 되는 거고 황제를 시해한 역적 강감찬을 나 최질이 처단하는 것이다. 그 말을 내뱉고는 칼을 높이 들어 강감찬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빠져 그만 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내가 과음을 했나 보군. 하지만 이놈 정도 목을 베는 건 숨쉬는 것보다 쉽지. 다시 칼을 들려고 했으나 손이 계속 떨렸고 뱃속 깊은 곳에서 비릿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컥컥대는 최질. 최질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본 무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앞다투어 다가가 최질을 부축해 보니 그의 입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모두들 이자림을 쳐다봅니다. 당황과 원망의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장들도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질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라며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화도 낼 수 없는 몸이 돼버렸습니다. 최질의 몸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무장들이 모두 무력화된 것을 확인하자 이자림은 강감찬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강감찬의 계책이었습니다. 이자림이 최질과 김훈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강감찬을 배신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자림이 강감찬을 잡아오자 최질은 이자림을 신뢰하게 됐고 궁에 입성한 이자림은 현종을 아련하고 강감찬의 묘책을 몰래 일러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연회를 열고 무장들의 술에 독을 탔던 것입니다. 4개월간 지속된 김훈 최질의 난은 이렇게 진압이 되었습니다. 한편 무장이 아니라서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진은 이제 새로운 계략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인물을 찾아가 고려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